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전기택시를 사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을 하지 못했지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뭘 살까?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왜 기사님들이 전기택시를 사면 일반 소나타 때처럼 그렇게 길게 안 타시고 저렇게 짧게 2년 지나자마자 팔아버리고 새로 사실까? 아, 전기택시 기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전기택시를 타려는 분들은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2년마다 계속 바꾼다. 이상하죠? 왜 2년마다 계속 바꾸지? 그리고 전기택시를 계산하는 분들 중에서 이걸 4년, 5년 이렇게 계산을 잡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좀 애매해요. 그렇게 하면 계산이 다 틀려버리는 게 뭐냐면 전기택시, 전기차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리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 내연기관, 특히 우리가 운전하는 가스 택시들이랑은 비교 안 될 정도로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요. 물론 고장이 안 나면 상관없죠. 그런데 아무래도 운행이 많은 우리 입장에서 고장이 안 날 수는 없고 고장이 나서 수리하기 시작하면 그 고장 수리된 부품은 일반 보증이랑은 다르죠. 보통 뭐 1년 2만 킬로 정도까지만 그 수리한 부품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고장이 났다는 건 그게 주행거리가 또 계속되면 또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정말 돈 많이 드는 게 뭐 엔진, 미션 내리는 거. 그런데 엔진, 미션 내리는 택시는 굉장히 적고 사실 설령 엔진이나 미션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사실 비용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한 달 진짜 공친다 생각하고 엔진이나 미션 한번 내리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뭐 이를테면 차를 한 25만, 30만 넘게 타신 분들, 진짜 40만씩 그렇게 넘어가는 분들이야 뭐 이미 돈을 많이 벌어줬기 때문에 바꾸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그렇게 엔진 미션 내리는 분들. 근데 한 달만 공친다 생각하면 그게 크게 부담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전기차는 전혀 달라요. 아직은. 뭐 이를테면 이게 국산 수입 모두가 그래요. 국산조차도 어떤 전기 택시로 많이 팔리는 차량 중에서 뭐 이를테면 충전 관련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충전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충전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이상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그게 만약에 무상 수리가 지나버리면 비용이 최소 뭐 이를테면 7, 80 혹은 100만 원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 부품 교체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수리가 안 돼요. 일반 가스차처럼 뭐 수리한다는 개념이 없고 이제는 거의 통으로 이렇게 교체한다라는 개념. 그럼 그 통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이게 기존에 우리가 수리하던 몇십만 원 단위가 아니고 최소 뭐 싼 게 7, 80만 원 이렇게 넘어가고 뭐 조금 여기에서 더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이제 배터리예요. 전기차에서 크게 보면 우리 내연기관과 많이 달라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수리의 관점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게 전기차에서 크게 보면 가장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배터리. 이건 진짜 너무 심한데 국산 수입 상관없이 거의 2천만 원 전후입니다. 오히려 수입에서 뭐 1천만 원대 중후반 낮은 트림에 그런 것도 있지만 국산 택시로 많이 쓰이는 차량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체까지 하면 전체 비용에서 한 2천만 원 전후까지 들어가는. 다만 우리가 이게 보증기간 내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기록상에서만 찍히지 우리가 보증 수리가 되겠죠? 반대로 이게 보증이 끝났는데 배터리를 교체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금액인데 2천만 원 전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모터, 그 다음 감속기. 모터 감속기라고 하면 우리의 엔진과 미션? 뭐 약간은 성격이 다르지만 엔진 미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터와 감속기 영역도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많으면 결국은 고장이 안 날 수는 없겠죠. 근데 거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교체하면 이게 몇십 단위가 아니고요. 기본 몇백 단위예요. 그래서 모터, 감속기. 그 다음에 충전 영역, 충전 부위. 그래서 이게 단순히 배터리와는 또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크게 보면 전기차가 자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굴려주는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감속기 그 다음에 충전 영역 이 정도로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일반 내연기관은 좀 다르면서도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외에 뭐 전장이나 뭐 일반적인 것들은 가스차나 내연기 그 전기차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야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뭐 사설에서도 수리를 할 수 있겠죠. 일반 전장이나 뭐 그런 것들은 문제는 이런 거예요. 배터리 감속기 모터 그 다음 충전 그런 것들은 모듈로 되어 있고 결국은 그건 고장나면 사설에서 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 수리 거기에서도 회사에 가서도 무슨 전문적으로 이렇게 전기차 전문으로 하는 쪽으로 가고 거기에서 모듈로 교체하고 최소 돈이 몇 배 많으면 이제 배터리까지 교체하면 2천 전후. 그러니까 이게 뭐 고장이 자주 있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전기차가 훨씬 고장의 빈도는 낮아요. 내연기관차 대비. 근데 문제는 고장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고장이 날 수밖에 없고 가장 심각한 게 일반적인 그 보증은 한 6만에서 8만 정도입니다. 이게 국산 수입 비슷하고 약간씩 차이 있지만 일반적인
그 다음 순수하게 배터리만 보증은 법적으로 해서 그런지 10만 후반, 그러니까 19만 정도. 그냥 20만이라고 칩시다. 20만 전후, 20만이고, 그 다음에 앞에 그 외의 영역들, 뭐 감속기 모터, 그 다음 뭐 충전, 이런 영역은 배터리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19만까지 보증은 안 되는 것 같고, 뭐 국산 같으면 6만 정도까지, 그 다음에 수입 같으면 한 8만 정도까지 되는 요 정도로 지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산 택시인데 국산 택시인데 어떤 충전 영역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수리하려고 하니까 뭐 7, 82선 내야 된다. 아니면 또 다른 영역인데 그 문제가 발생해서 수리하려고 하니까 몇백이다. 근데 그건 이게 보증이 뭐 19만까지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배터리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겠죠.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이 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 택시 기사님들, 전기 택시 기사님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SM 그 GE 같은 것들도 있었고 뭐 예전에 초기 전기차들이 있는데 지금 그 전기차들이 다 없죠.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차를 팔면서 다 돈 벌고 파신 분들이에요. 보조금 많이 받았고 타면서 유지비, 전기 충전 비용 것도 저렴했고 그 다음에 그거 수출 보내면서 꽤 비용도 많이 받은, 그래서 꽤 돈 벌면서 탔죠. 당연히 시장의 구조 자체도 전기차를 중고로 처분하면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오히려 뭐 굳이 부담 없이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택시 기사님도 이걸 계속 타는 건 의미가 없어. 오히려 2년 넘어가고 계속 지날수록 보증기간 지나고 이제 타면 탈수록 오히려 위험은 커지죠. 네, 만약에 고장 좀 큰 거 하나라도 터져버리면 몇백만 원 들어가 버리면 몇 달 번 거 순이익 다 토해버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차라리 그냥 보증기간 지나고 혹은 친환경 보조금 받을 수 있는 2년 지나는 시점부터는 다시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딱 2년 지나는 시점에 또 바로 차를 중고로 처분해버리고 그때 시장 가격으로 그냥 최대한 빨리 팔아버리고 새롭게 신차를 계약해서 딱 2년 딱 지나자마자 대비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나타 같은 경우, 물론 지금도 소나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우리는 7년 8년 타는 기사님들 많으셨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그렇게 타는 기사님들이 굉장히 적고 거의 없어요. 사실은 안 보이죠. 아주 소수만 남아있고. 그런 이유가 오히려 이게 보증기간이 지나고부터는 진짜 그냥 확률이 운이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지날수록 위험이 커지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차피 2년 지나면 보조금 다시 최대한 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용을 좀 지불하더라도 2년만 지나고 계속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좋았던 게 마침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인기도 있었고, 그 다음 기존에는 몇 년 전에는 이제 보조금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 구입 가격 자체가 낮았고, 그러면 그걸 중고 가격도 꽤나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대피차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살짝 내려가는 시점, 이제 중고 가격이 생각보다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차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보조금이 줄어드는 그 상황에서 마침 팬데믹이 터진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전기차 수요가 다시 폭증을 해버리고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면서 중고 가격이 올라가고 다시 또 기사님들이 부담 없이 전기차를 대폐차하고 살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기사님들은 내연기관에서 와 전기차 저거 돈 된다, 팔아도 돈 된다, 오히려 더 받는다 라고 하면서 전기차를 많이 계약을 해버리신 거죠. 작년 해버리고 출고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정상적인 세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앞으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상황은 없겠죠. 벌써부터 이제 전기차는 재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할인도 꽤나 있고 시시하면서 할인 엄청 많이 해주죠. 재고차 같은 것들. 그리고 취소차가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지금은 뭐 전기차를 사려고 마음먹으면 오늘 당장 가서 그냥 전기차 사겠다라고 몇 달씩 가면 취소차 엄청 많고 뭐 물량 엄청 많습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한 달 내로 전기차는 다 살 수 있어요. 국산 같은 경우는 걱정 없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는 이 손익 구조가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보조금, 택시 보조금 받아서 산다. 근데 산 걸 무조건 2년 뒤에 팔아야 돼요. 2년 뒤에,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지나면 팔아야 돼요. 그러면 보증기간 전에 그냥 2년 지났을 때 차라리 보조금 받고 처분해버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전기택시의 중고 매물들이 10만 초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영업용으로 나온 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영업용을 일반으로 등록하면 보증을 깨버린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그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 당연히 전기 택시뿐만 아니라 이제 택시의 수요가,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중고시장에 특히 이제 전기차가 잘 안 팔려요. 당연히 전기차가 안 팔리고 중고 가격은 낮아지죠. 그러면 전기차의 중고 가격은 낮아지고 당연히 전기차의 인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기차의 가격은 올라가죠. 가격은 올라간 상태에서 택시 보조금이 이제는 낮아요. 그래서 정리를 쭉 해보면 택시를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국산 중에서 좀 SUV 작은 형태가 한 3,300만 원. 택시 보조금 다 받으면 제일 싼 게 이래요. 뭐 그랜저와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위에 거 약간 귀여운 SUV 같이 생긴 그게 한 3,700, 3,800, 3,700 전후로 줘야 돼요.
3,700, 800. 그 다음에 또 다른 약간 날렵하게 생긴 그 차 같은 경우에는 한 4,000 정도. 그래서 전기차를 지금 살려고 하면 보조금 다 받아도 3,000 중후반 줘야 돼요. 3,000 초반에 살 수 있는 것도 있긴 있고. 문제는 얘들을 2년 타고 팔면 중고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 있을까? 꽤나 많이 내려가 있겠죠. 그러면 구입 가격 대비 만약에 얘들을 한 2,000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걸 2,000 못 받게 되면 연료비랑 뭐 이것저것 해서 많이 아끼긴 했는데 사실은 크게 남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바보야 초보 택시야 그걸 왜 바꿔 그냥 계속 타면 되지.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반 부품들이 한 6만 정도까지 보증이고 배터리만 19만까지 보증이에요. 근데 우리가 택시가 보통 한 1년에 게으른 사람들이 한 6만 타고 부지런하면 한 7, 8만 타죠. 그럼 딱 1년 타면 일반적인 감속기 모터 충전 이런 영역에 보증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1년 지나면서부터 이거 만약에 고장나면 내가 내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기본 수리비가 최소 뭐 7, 80, 100 넘어가요. 자 이거고 그 다음에 2년 넘어가면 우리가 거의 이제 한 14, 15만 탄다 치면 부지런히 타서 한 15만 정도 탔다 라고 하면 거의 이제 한 2년에서 3년째 넘어가는 시점에 배터리 보증도 끝이 나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조심해서 타야죠. 이게 단순히 배터리뿐만 아니라 하부의 커버 있죠. 커버. 우리가 뭐 방지턱이나 이런 데 긁히잖아요. 그 하부 커버가 손상이 심해서 그게 이제 배터리로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거기에 손상이 심해서 그것만 교체해도 100몇만 원씩 든대요. 이게 배터리 교체가 아니고 배터리 밑에 커버 교체가 100몇만 원씩 들고. 그래서 이게 보증 기간이 지나버렸을 때 문제라는 거예요. 일반 보증이 1년 지나면 다 지나버리고 배터리 보증이 한 2년 반 정도 지나면 택시 기준으로 거의 끝나버려요. 그럼 그걸 택시 이제 앞으로 2, 3년 뒤에 중고로 처분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엔카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영업용 타다가 나와서 있는 주행거리가 한 8만, 9만, 9만, 10만 정도 탄 차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조금 한 1, 2년 전에 받고 느긋하게 택시하는 기사님들. 그래서 한 10만에서 전후로 해서 2년 정도 타고 10만 전후로 탄 거죠. 타시고 보조금 받고 다시 아마 뽑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고매물로 내놨겠죠.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크게 손해를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뽑아서 2년 뒤에 보조금 나올 때 바꾸면 중고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막 전기차 택시는 그냥 뽑으면 무조건 돈 번다 이 생각하고 걱정할 것 없이 그냥 사서 타면 된다 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가까운 시점에 우리가 보는 이제 좀 괜찮은 택시들 있죠? 우리가 이제 국산으로 택시로 나오는 그런 택시들은 많이 깔렸지만 사실 그건 이제 내구성은 보장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보장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아직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20만 넘어가는 차량들 많아지고 한 2년에서 3년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장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수리비에 대한 진짜 내가 내는 수리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수리비에. 심지어 그건 부품 공급도 잘 안 되고 당연히 수리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도 택시 영업 못하고 그 수리에 하려고 얼마 일정 기간씩 막 바뀌어놓고 일도 못하는 그런 기사님도 계시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기존처럼 전기 택시는 그냥 무조건 계약해서 사면 상관없다. 돈 번다. 이거 2년만 타고 팔아도 아무런 손해 없다. 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고 기존까지만 그랬고 이제는 그런 건 거의 힘들다. 근데 문제는 택시는 보증이 지났을 때 수리비가 폭탄 수준이다. 그건 진짜 복불복이고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2년, 3년까지는 사실 유지비 면에서는 택시가 압도적이에요. 보장이 없으니까. 보증기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기택시를 단순 계산할 때 5년치를 계산할 때 고장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버리죠. 그런데 고장이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뭐 작은 고장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고장이 발생했을 때 가스차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전기택시는 비싸고 토해내는 금액이 많아요. 결국은 이게 전기택시가 굉장히 이제 애매해지고 당연히 지금 전기택시를 취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계산을 딱 해보고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2년 타고 팔아서 손해가 크다. 근데 그러면 그 손해가 없기 위해서는 계속 타야 되는데 그렇게 탈 때 전기택시의 수리비를 감안하면 이건 이제 옛날처럼 2년 타고 팔고 큰 손해 없이 팔고 다시 또 보조금 받고 사고 2년 타고 팔고 이게 가능하면 괜찮은데 이제는 이게 어려워지면 굳이 보정이 지났을 때 수리비 폭탄 맞을 수 있는 전기택시는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내연기관으로 넘어오는 기사님들이 꽤나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 좀 얘기하다 보면 전기택시로 가는 기사님들이 아직 많겠죠. 당연히 많은데 오히려 이미 몇 년 전에 전기택시 한참 하고 샀다 팔았다 2년마다 샀다 팔았다 하고 하다가 이제는 정리해버리고 내연기관으로 다시 넘어오는 기사님들이 계세요. 그 기사님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 기사님들은 이미 예전에 초기에 막 한 7, 8년 됐죠. 이제 전기차 택시가 시작된 지. 그때는 진짜 보조금 받고 사면
진짜 돈 버는 시대였거든요. 보조금 받고 타다가 다음에 바꿀 때 팔아도 큰 손해 없이 막 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때 다 꿀을 빠신 분들이죠. 빨고 이제 전기차 택시 시장에는 꿀이 없는 거야. 그걸 알고 다시 내연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전기 택시 시장이 진짜 현실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5천만 원대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5천만 원대 차량을 보조금 받고 3천대 중후반에 사는 건 이건 이제 시장이 끝났어요. 이건 의미가 없고 진짜 차값 자체가 4천 초반 이 정도에서 보조금 받고 한 2천 후반대로 다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증을 돈을 주고 사거나 그러면 이제 뭐 5년, 10년 이 정도에서 보증을 길게 살 수 있는 거 몇백만 원 주고 그런 상품이 있거나 근데 그게 일반적인 보증 연장 회사가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전기차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참 그게 아니면 진짜 전기택시는 폭탄이다. 의미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 드리면 전기택시를 할 거면 2년마다 보조금만 딱 받고 새 차 살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보증 내에서만 딱 타고 처분을 해버리는. 그래서 뽑아서 한 10만 초반 적게 타고 한 좀 일 적당히 하고 5만에서 6만 정도 일한다 생각하고 한 2년에 10만 초반 정도면 그나마 중고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덜 감가가 되니까 2년 그 다음에 한 10만 초반 최대 좀 적으면 9만 후반 요 정도만 타고 무조건 팔아버리고 다시 보조금 받고 새 차 뽑는 자 이런 식으로 전기차를 타는 방법이 유일해요. 큰 손해 없이 하는 건 이건 일단 배터리나 감속기나 모터나 충전 이런 돈 많이 드는 소리는 일단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 말고는 이게 내연기관 가스차처럼 이거 5년 6년 길게 타면 돈 많이 버는데 왜? 라고 생각하면 전기차는 진짜 뒤로 깨진다. 20만 넘어가면서부터 보증 다 깨지고 난 다음에 없어지고 난 다음에 만약에 수리 하나 나오면 진짜 전기차 기사님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면 전기차 택시는 답이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2년마다 샀다 팔았다 하기에는 지금 전기차의 순수 가격은 아직 보조금 다 받아도 3천 후반이기 때문에 비싸고 거기에서 이제 전기차의 중고 매물이 쌓이고 있거든요. 인기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지갑도 얇아지고 돈을 지금 못 쓰니까 전기차처럼 비싼 것들을 할부로 못 사 옛날처럼. 그래서 지금 전기차 중고 가격이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중고 매물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 가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몇 년 전에 이미 전기차를 하고 개꿀 빨다가 그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야. 그분들이 이제 내연기관으로 넘어오고 몇 년 지나면 이제 다시 이제 3천만 원대 혹은 뭐 4천 초반이나 3천 후반의 신차 가격의 전기차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조금 받고 2천 후반 이 정도 되면 다시 그건 사서 2년 타다가 팔아도 뭐 1,000만 원 중반 후반 정도에 팔아도 큰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고는 지금은 전기차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그래도 전기차 하겠다 그러면 2년 안에 최대한 많이 타고 또 바꾼다. 그리고 이건 단가가 좀 심하더라도 중고로 처분해버리고 적어도 전기차 수리로 폭탄 맞는 것은 피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왜 이 수리를 얘기하냐면 이게 뭐 당연히 고장이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고장이 꽤나 나오는 걸 보면 꽤나 있어요. 이게 국산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상관없이 전기차는 이게 충전이라는 형태가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보면 막 40만 킬로, 50만 킬로, 막 100만 킬로 이상씩 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수리를 안 했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다 수리를 해요. 뭐 이를테면 배터리를 한 3번 간다, 2번 간다 라든지 아니면 뭐 충전 영역, 아니면 감속기나 모터 이런 부분에서 고장이 꽤나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체를 하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전기차를 하기가 참 애매하다. 몇 년 전처럼 개꿀 빨면서 전기차를 할 수 있는 때는 아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전기차를 이미 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나는 이거 30만 킬로, 40만 킬로 탈 건데 이거 돈도 많이 안 들고 좋은데 글쎄요. 과연 30만 킬로, 40만 킬로까지 뭐 충전이나 모터 감속기나 배터리나 이런 게 고장이 전혀 없을까? 그러면 돈 벌어요. 근데 고장이 하나라도 터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열심히 일해서 번 거 다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애매하다. 저도 전기택시를 하고 싶고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고민을 해볼수록 이게 쉽지 않은 거다. 지금은 과도기고 적어도 전기택시를 다시 현실적으로 하려면 보조금 받고 한 2천 후반 정도까지는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나타는 또 단종이고 참 뭔가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 차로 많이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